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논술 속성으로 좀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 아들을 위해서 일부러 제작한 동영상인데요. 거두절미하고 시간은 없는데 빨리 이제 고대 면접 그 지금 준비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친구들에게 필요한 그걸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일단은 아들에게만 먼저 보여주고요. 어, 일단은 이제 우리가 그 고대 논술의 특징을 보면 논술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구술로다가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제시문들을 주고 그런 것들의 공통점을 파악한 다음에 설명해 봐라. 논술을 이제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논술이라는 거하고 구술이라는 거하고 차이점을 보면 논술은 지문이 조금 더 어렵거나 복잡하게 나와요. 그래서 성균관대 논술을 본다거나 연세대학교 논술을 보면은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답을 찾아야 하는 논술인데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게 나오고 뭐 그래프나 표를 분석하지 못하면 엉뚱한 답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도 논술 기본은 공부를 한 다음에 사실은 구술이라는 것도 가야 돼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지금 내신하기도 힘들죠. 수능하기도 힘들죠. 그러니까는 따로 논술을 시간을 낸다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논술을 우리가 속성으로 어떻게 빨리 알 수가 있는가, 그리고 논술을 이제 구술화해서 면접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우리 제자들한테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빠르게 알 수 있는 거는 선생님 입장이 되는 거예요. 출제자 입장이 되는 거예요. 출제자가 되면 여러분들 이제 슈퍼스타 K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그럼 이제 심사위원들이 항목을 두고 이제 점수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논술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논술이 잘된 논술이라고 우리가 채점을 해줄까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학생들하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답을 얘기하면 뭐 글씨도 보겠죠, 그죠? 맞춤법도 보겠죠. 그다음에 창의적인지도 보겠죠. 타당하냐, 논거가 뭐 정확하냐, 적절하냐, 아니면 내용의 전개 방식은 뭐 잘 짜여져 있느냐, 통일성은 있느냐, 응집력은 있느냐. 글의 응집력이라는 건 그거예요. 힘이 있어가지고 모든 논거들이 주장과 결부돼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설득의 힘이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게 이렇게 우리 논술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확하냐, 적절하냐, 예, 타당하냐 이거의 문제는 어떠냐면 우리가 논거를 했을 때 논거가 사실인지 거짓인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문제이고 그럼 여기에 그게 쓸모가 있느냐 적합한 거냐? 너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 여기서?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타당하냐, 적절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수를 매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학교마다 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맞춤법이나 우리가 저기 뭐 글씨 이런 것들 보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겠어요? 하면은 한 5점이나 10점밖에는 안 해요. 어떤 학교에서는 뭐 20점까지도 되기도 하는데 보통은 5점에서 10점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채점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그게 굉장히 좌우를 많이 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락에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할 때도 있다는 거죠. 실제 배점은 5점밖에 10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구술을 할 때 말을 잘 못한다. 지금 원장님도 되게 버벅거리죠. 그죠? 말을 이렇게 못하게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난 지금 되게 떨리는 게 왜 그러냐면 막 의사들이 자기 아들 수술 못 하잖아요. 그쵸? 내가 지금 우리 아들을 위해서 논술 지금 강의를 하려니까 굉장히 떨려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도 말을 못하지만 오늘은 더 말을 더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구술에서는 말을 또박또박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얼마나 잘 표준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게 또 적절하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당락이 결정되겠죠. 그렇죠? 논술은 이제 글씨나 맞춤법에 의해서 또 당락이 좌우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 논술들 중에서 제가 지금 속성을 할 때는 어디를 추천을 하느냐? 저는 한양대 논술을 추천하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들이 봐야 될 거는 사실 문제 유형으로 보면 성균관대나 연대나 고대 모의 면접 같은 것들을 봐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논술을 공부한다 했을 때는 한양대는 논술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뭐 2022년 같은 경우는 뭐 112대 1,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는 130대 1, 뭐 이렇게 올해도 뭐 92대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100대 1에 가깝게 많다는 건 뭐냐면 이 학교가 실제로 논술만으로 합격을 시킨다는 거에 대한 학생들의 믿음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진짜 논술만 잘하면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네이버 뭐 이렇게 초록색 거기에다가 쓰세요. 뭐라고? 한양대 논술 모범 답안 한 다음에 이미지를 딱 누르시잖아요. 그럼 실제로 원고지 같은 게 막 떠요. 실제 학생들 글씨 모양인 것도 있어요. 진짜 학생들 거기에 합격한 학생들 거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예. 떨어진 학생들 거는 공개하지 않겠지만 붙은 학생들은 공개를 하고요. 과거에는 잘못된 예로 해서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이 좀 정확하지 않을 때, 좀 이렇게 널리 알려지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이제 못한 친구들 것도 나와 있곤 했어요.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난다 긴다 하는 친구들이 한양대 논술을 많이 쓰고 거기에는 우리가 자신 있게 우리는 이런 학생을 뽑습니다라고 하는 실력 있는 학생들이 논술을 쓴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논술을 할 때 자, 이 기준이 있어서 여기까지 뭐 한양대 논술이고 뭐 여기가 성대 논술이고 뭐 연대 논술이고 이렇게 수준이 혹시라도 있다 칩시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되면 되지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이상 수준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스로 그 정도의 수준만 가지고 있으면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논술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면 뭐 어떤 관점에서 접할 수 있다. 제가 지금 여기다 몇 개 써놨는데 뭐 이걸 보고하는 게 아니라 뭐 인식한 바에 의하면 뭐 소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상호 작용으로 인해 뭐 이런 표현들을 막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표현을 우리가 논술을 한 번도 안 했던 친구들도 쓸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교육에 찌들은 학생들이 논술을 할 때, 딱 채점하는 분들이 보고서, 아유, 이거는 학원에서 배운 거네. 이건 창의적이지 않아. 이건 너무 진부해. 그러면서 이제 감점을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요, 논술을 학원에서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선배들이나 이런 경험들이나 직접 써보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 번 해서 익숙해져야지, 그렇지 않고 처음 하는 친구들은 있잖아요.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 고대나 성대나 뭐 연대나 면접을 보든 구술을 보든 자, 어떻다? 우리가 이 논리적인 글이나 설명한 글을 쓸 때는 거기에 맞는 어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속성으로 할 때는 한양대 논술 모범 답안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거를 신속하게 한 5편, 6편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합격한 친구들의 놀라운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예. 왜냐하면 정해진 그 원고지 매수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들이 피력을 하다 보면 자기들도 모르게 뭐뭐의 관점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지한 뭐 이런 거 비교해서 대조해 볼 때 이렇게 뭐 또 이제 뭐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자주 쓰는 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쓰다 보면 구술을 할 때도 그런 논술 같은 멘트들이 나와서 좀 더 고상하고 멋있게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고대 면접은요. 분명히 제시문이 나오고 거기에 적합한 답을 찾지 못하면 아마 틀리게 될 겁니다. 이과 논술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래요. 논술을 가르칠 필요가 없을 정도예요. 자, 아무리 서론, 본론, 결론을 말 잘하고 자기 학과를 지원한 동기를 잘 얘기했더라도요. 답이 틀리면 그냥 감점이 되고 틀리게 됩니다. 그런데 국어 이제 뭐 인문, 사회 계열의 그런 논술들을 보잖아요. 고대에서.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주어진 제시문에 대한 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당연히 틀려요. 예. 당연히 이제 합격하지 못하겠죠. 합격을 못하는 거에 가깝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거는 우리가 독해를 운이 좋아서 또는 실력으로 평상시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잘 찾아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내가 적어도 한양대 정도의 수준에서 논술. 자, 논술을 했어요. 내가 글을 썼어요. 그럼 자, 채점을 어떻게 한다고요? 야, 얘 창의적이야? 얘 논리적이야? 타당해? 적절해? 왜 적합해? 여기에? 그런 것들이요. 그 다음에 내용은 뭐 잘 전개하고 있어? 각각의 밸런스는 맞는 것 같아? 응집력은 있어? 그래, 호소력은 좀 짙은 것 같아? 이런 여러분들이나 또는 논술을 하는 사람들의 평가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 쓰는 글들을 이제 우리가 말로 표현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 가장 좋은 방법은 한양대 자 논술 합격했던 선배님들의 그 다양한 모범 답안, 뭐 성균관대 자 제시 답안, 뭐 이런 것들을 자꾸 한 뭐 10번 정도만 시험 전에 읽어봄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익숙하게 잘할 수가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은 친구들끼리 서로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렵거나 떨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나만 시간 없는 게 아니라 다 없어요. 다 수능 앞두고 어차피 학원 가서 뭐 2시간, 10시간, 5시간 이렇게 매진해서 할 사람 없어요. 그 친구나 나나. 예, 평상시에 그 친구들은 방학 때 했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어차피 시간이 없는 이런 불비한 상황에서 그래도 서로 조금이라도 더 나으려고 노력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 자, 특히 우리 아들 그렇게 알고 이제 준비하면서 한양대 논술 자, 기본을 거기에서 쌓고요. 그 다음에 아빠가 이제 따로 그 한양대나 고려대나 이 채점 기준, 뭐 이화여대나 이런 데들 보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논술을 채점을 하는가 그걸 또 알려줄 테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써보면 더 좋고 이틀 전, 3일 전에 써보면 더 좋고 못 쓰게 되더라도 남이 쓴 글을 읽어봐가지고 조금 그런 용어들, 어휘들을 빨리 습득한 다음에 원래도 잘하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가서 아주 차분하게 답을 여기에서 이분들이 의도하는 답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 그리고 말을 좀 못하더라도 그 답만은 말하는 거 거기에서 합격이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급하게 영상도 찍고 이제 유튜브로 올려서 우리 아들에게 이제 보라고 할 것 같은데요. 뭐 속성으로 보지 말고 이거 그냥 한 번만 봐도 되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한양대 또 이제 그런 논술, 모범 답안들 이런 거 이미지로 다 주면 몇 개 또 보고 또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가서 진짜 현장에서 잘 할 수 있기를 바라고 꼭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고생했어 아들. 사랑해. 지금까지 김효민이었습니다.